깊이 있는 분석과 새로운 시각이 함께합니다. 네, 한 번을 이해하는 경제 토크쇼 경제 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하루 만이죠. 코스피가 또다시 장중 최고치를 경신하며 빨갛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성장주, 가치주 할 것 없이 대부분 상승 중인데요. 코로나19 상황은 여의치 않습니다. 급기야 정부는 거리두기 3단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네, 정부가 내놓을 추가적인 조치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이 방역 못지않게 또 투자 방향성까지 오늘 같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 유튜브 실시간 댓글을 통해서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오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송재경 흥국증권 리서치센터장, 이동훈 내과 전문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그렇죠. 자, 오늘 백신 얘기를 좀 더 해봐야 되는데 이 백신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이 지금 저도 아까 얘기했으니까 빨갛게 타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또 지금 굉장히 강세죠? 오늘 네. 상황 어떻습니까? 연중 최고치를 좀 뚫고 올라가고 있는 상태고요. 저희가 10월 말 11월 초에 저희 그 흥증권에서도 내년도 연간 전망을 코스피 3,000으로 제시를 했었습니다. 내년. 네, 당시만 해도 상당히 저희가 공격적이다. 그래서 인터뷰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불과 한 달 반 만에 이제는 3,000에 10%도 안 남은 예. 그래서 올해 안에 잘못하면 3,000이 갈 것 같은 그 정도의 아주 급격한 속도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지금 상황 자체를 굳이 설명하자면 예. 악재는 굳이 말하면 무시하고 호재만 받아들이는 그런 장세가 이제 첫 번째 투자자 심리 안에는 깔려 있다 보고 있고요. 예. 두 번째로는 아까 이제 그 언급이 됐던 한국의 수출 상황, 이 수출 증가율이 코스피하고의 코릴레이션이 상관관계가 가장 높은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네, 네. 그래서 수출 증가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코스피가 올라가는 과거의 경험상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4개월 연속 상당히 10%대 전후하는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소위 그 실물 경제 측면에서 코스피 상승을 지지하는 한 요인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말씀하신 증시의 호재라는 것이 이제 백신에 대한 기대감, 나아가서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아닐까 싶은데 그런데 말이죠. 영국에서 이제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됐는데 부작용도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예, 지금 그러니까 백신 접종을 이제 의료기관에서 하는 이유가 그런 부작용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응급 조치를 할 수 있는 곳이 의료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의료기관에 접종하는 것이고요. 모든 백신은 일정 정도 부작용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작용의 그레이드가 있는데 단계가 있는데 1단계는 우리 주사 맞으면 아프지 않습니까? 이런 통증은 당연히 있을 수 있죠. 그리고 가벼운 열감이 있을 수 있는데 2단계 정도 되는 거, 약간 마비라든지 이번에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안면신경 마비가 좀 발생했다고 합니다. 아마 백신의 일부 교차 반응에 의해서 신경 쪽을 면역체계가 약간 공격했을 수도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있다가 지금 이분들은 회복이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자연 회복되는 한 2단계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병원에서 주사 예방주사를 맞았는데 아팠어요. 이런 경우는 병원에 연락하지 않지만 심하게 열이 난다든지 몸이 이상이 있으면 병원에 연락하지 않습니까? 일부는 이제 치료받을 수도 있고요. 이 정도로 한 2단계로 보시고요. 그다음에 입원까지 해야 되는 위중한 상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걸 3단계로 보는데 아마 2단계 정도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이 정확한 건 좀 더 추세를 지켜봐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독감 백신도 접종하다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될 수 있거든요. 아마 코로나19 백신은 그동안에 기존에 개발된 백신과 달리 굉장히 단기간에 개발이 된 것이고요. 그 백신 자체도 핵산 형식의 백신이기 때문에 기존의 백신과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마 내년까지는 좀 잘 지켜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그 영국에서 이제 화이자를 맞았대, 화이자 백신이잖아요. 그 부작용이 평소에 그 알러지가 심했던 분들한테 나타났다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거 알러지 경력이 있는 사람, 알러지 접종이 문제가 있는 사람은 이제 맞지 마라.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했다는데. 예. 지금 알레르기 이제 쇼크라고 그랬죠. 이제 알레르기 쇼크는 이제 꼭 이 백신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물질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가장 흔한 건 사실 음식입니다. 외국 가면 마트에서 땅콩 같은 거 먹을 때 꼭 알레르기 물어보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음식이 한 70%를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도 이제 우리가 CT 같은 거 찍을 때 조영제 같은 것도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백신도 역시 그 뒤를 이어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 코로나19 백신이 아니라 다른 종류의 백신도 이런 알레르기 쇼크는 있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병원마다 그런 그 응급 조치할 수 있는 에피네프린이라든지 산소호흡이라든지 이런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대비를 하면서 이제 접종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제 지금 처음 나온 백신이가 영국 같은 경우도 이게 급하게 이런 이제 코로나19 백신은 우리가 빠른 시간에 접종하는 게 아니라
일정 정도 백신 접종한 다음에 그 상태를 좀 파악을 해야 됩니다. 부작용이 없었는지. 그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차근차근 접종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접종 시간도 상당히 좀 길어질 수가 있고요. 그런 결과물들을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지금 백신을 아주 빠르게 도입하는 나라는 아니기 때문에 영국이나 미국, 유럽의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우리나라가 이제 백신 접종할 때도 계획을 잘 세울 수 있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영국이 화이자 백신 접종을 시작했고 미국도 지금 뭐 화이자 백신 긴급 사용 승인이 임박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만 미국도 아마 올해 내로 접종을 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아마 미국도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이제 초창기부터 백신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였고 네. 어떻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예산을 투입을 했었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제 미국도 이제 조만간 접종이 시작이 될 것 같고 아마 유럽이라든지 아마 오늘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승인이 났던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이제 각 국가에서 확보한 백신들을 조금씩 이제 접종을 시작하는데 이런 접종한 다음에 분명히 이제 어떤 이벤트들은 조금씩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이런 그 상황들이 과연 우리가 그 백신 접종에 대해서 치명적인 것이냐 이런 것을 이제 파악해봐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서구에서 만들어진 백신이 이제 화이자나 모더나 이런 백신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미 이전부터 백신이 나와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중국에서 백신이 만들었고요. 러시아에서도 백신이 만들어졌는데 우리가 이 백신에 대해서는 관심이 좀 적은 이유 중에 하나가 안정성 데이터가 많지가 않습니다. 네. 공개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백신의 가장 중요한 건 안정성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지금 안정성 데이터가 미국 FDA에서 검증을 하고 있는데 물론 제약회사에서 발표한 건 안전하다고 하지만 세계 각 국가에서 자기들도 다 검토를 또 해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나라 식약처에서도 이거를 받아서 검토를 해야 됩니다. 하고 나서 미국 FDA가 통과시켰다고 해서 우리나라 FDA가 무조건 통과시켜서는 또 안 되겠죠. 네. 우리나라는 미국 사람과 또 다르지 않습니까? 예. 이런 안정성도 자세히 검토한 다음에 아마 승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화이자 같은 경우에 지금 자문위원회에서 FDA에 이제 긴급 승인을 해달라 이렇게 자문을 하면서 일부 의사들은 자문기구에 좀 반대를 했다는데 대부분 찬성을 했겠지만 그 반대한 뭐 이유가 좀 있었습니까, 일부? 아마 지금 그 화이자 백신 자체도 굉장히 단기간에 한 거거든요. 원래는 한 6개월, 1년 정도 봐야 되는데 지금 2개월 정도, 최종 접종 2개월 이후까지만 봤기 때문에 사실 이제 백신이라는 건 이제 그특히 유전자 백신은 처음 만들어진 백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에 유전자를 집어넣기 때문에 이게 다른 반응이 좀 있는지도 좀 지켜봐야 되거든요. 이런 아직 처음 시도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신중하신 분들이 좀 있을 수밖에 없고요. 지금 상황은 워낙 긴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게 승인하자. 그래서 아마 긴급 사용 허가를 내줬고요. 이 조건은 이제 우리가 약품 신약이 개발된 다음에도 그 다음에 또 계속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래서 무슨 중대한 이상이나 결함이 발생될 경우에는 그 판매가 중지가 되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신약들이 개발된 이후에 시장에서 판매되던 중에도 중지된 경우가 있었고요. 우리나라도 재작년에 아마 위장약 굉장히 유명한 위장약이었는데 몇십 년 동안 사용됐지만 거기서 발암 물질이 나오는 바람에 판매 중지가 된 적이 있었죠. 그렇군요. 자, 화이자가 뭐 이제 승인을 뭐 저희가 아마 방송하는 중에도 승인이 될지도 모르고 워낙 네. 긴급하게 할 것 같은데 네. 그런 걸 앞두고 시장에서 많은 움직임이 있었잖아요. 네. 여튼 백신은 경제 회복에 어떤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러면서 증권 시장을 뒤바꿔 놓을 텐데 네. 어떤 흐름으로 이 시장의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까? 크게 보면은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그 사이에는 경기가 위축됐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긴급하게 소위 돈을 쏟아 부었고 예. 재정 통화 정책을 쏟아 부었고 거기에 마지막으로 이제 백신 개발에도 돈을 쏟아 부어서 그거 열고 나왔는데 그 사이에 소위 코로나 때문에 고생을 했었던 것이 가장 큰 걸로 보면 이제 경기고 경기가 회복되는 거에 대한 기대감이 클 거고요. 그렇게 그것이 결과로 나타나는 거는 인플레이션과 금리 상승으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큰 그림에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그것 때문에 미국이 돈을 쏟아붓다 보니까 달러를 너무 과하게 찍어내서 예. 달러의 약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소위 매크로층 지편에서는 금리와 인플레이션 그다음에 달러의 약세가 큰 축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반면에 이제 이 반대편에서 그러면 그 사이 산업 쪽에서는 그 사이 그 코로나 특수를 봤었던 언택주들 언택트죠. 여기가 이제 성장주라는 이름과 함께 섞여서 상당히 예. 많이 소위 그 지지를 받았었는데 이제는 그것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던 업종들 반대편이 이제 그런 경기 회복과 맞물려서 같이 올라오는 그래서 반대편이라면 어떤 업종? 대표적으로 이제 금융 업종이 있을 수 있고요. 금융. 금리가 이제 우상향할 때 대표적으로 금융 은행이 좋고요. 예. 금융이 좋고 그다음에 산업재, 소재 뭐 이런 쪽. 그다음에 인프라와 관련된 투자하는
업체, 예. 그다음에 그 사이 일부 재량 소비재들 뭐 이런 쪽으로 그 사이에 좀 고생을 했던 업종들이 뭐 이제 작게는 당연히 뭐 그런 비행기 그 항공 수요나 뭐 그런 여행 수요나 예. 호텔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는데 좀 더 큰 그림으로 놓고 보면 경기 민감과 연결돼 있는 이런 업종들이 올라올 거고 실제로 그런 것이 11월 한 달과 지금까지 보면은 업종 수익률이 그 제가 말씀드린 이 순서대로 보통 수익률이 좀 제일 좋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경기 회복 그 사이에 고생했던 경기 민감 업종들이 위로 올라오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것 같습니다. 국내 시장에서도 그런 업종들이 지금 또 11월, 12월 초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분에 이미 선반영이 됐습니까? 일부 이미 그런 모습은 같이 나타나고 있는 상태고요. 또 이제 한국은 이제 추가로 플러스해 갖고 소위 말하는 코로나 특수를 좀 누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이제 진단 키트 이런 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네. 한국의 수출이 지금 사실 7, 8, 9, 10 지금 11월, 지금 12월 지금 열흘까지도 좀 예. 이렇게 이례적으로 꾸준히 계속 올라오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게 왜 이랬느냐를 좀 잘 살펴보면은 백신 기대감은 있지만 미국이나 유럽의 생산이 제대로 되돌아오질 않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국과 유럽은 돈을 뿌려갖고 소비는 정상화를 이미 시켜놨습니다. 예. 코로나 이전까지 소비를 다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소비를 하려면 거기에다가 물건을 만들어서 줘야 될 거지 않습니까? 근데 내부에서는 생산이 절반밖에 못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공장들이 못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지금 매달 발표되는 미국의 구인난을 보면 구인난은 이제 잡 오프닝이라고 하는데 예. 그것이 지금 연초 이후를 뚫고 올라갔습니다. 공장에서 사람을 못 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지금 그 맞벌이 둘이 하고 있다가 한 명은 아이 보러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보면은 사람을 구할 수 없는 상태가 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소위 공급망이 좀 망가졌다라고까지 표현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틈바구니를 지금 뚫고 중국과 한국과 대만 같은 제조 수출이 잘 되고 한국들이. 비교적 코로나 방역이 잘 됐던 나라에서 생산해서 이제 그 갭을 메꿔주고 있다. 예.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해운 흐름이 역대 최고고 예. 지금 무역이 V자 반등을 이뤄냈거든요. 실물에서. 네.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신다면 이걸 일시적으로 본다기보다는 지금 백신으로 시장이 미국, 유럽이 완전히 안정화되기 전까지는 이런 특수가 상당 부분 오래 갈 수도 있겠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런 것들이 미리 지금 시장에서 많이 반영되고 있다 그런 얘기죠? 네, 맞습니다. 네. 자, 이동훈 박사님, 이 백신 얘기로 다시 돌아가 보면 지금 저희들이 제일 관심인 게 우리 정부가 왜 아스트라제네카 영국, 옥스퍼드 대학과 함께한 그걸 먼저 지금 계약했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조금 여러 가지로 문제가 지금 많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뭐 우리 정부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는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이제 아데노바이러스라는 이제 목감기 바이러스의 한 종류인데요. 이거를 이제 벡터라고 해서 이제 전달체로 사용한 유전자 백신입니다. 그런데 아마 이게 실험 과정에서 아마 저용량을 먼저 주사하고 나중에 고용량을 그러니까 표준용량을 주사했을 때가 효과가 굉장히 좋았다. 이런 발표를 했는데 이게 원래 계획했던 연구가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계획하지 않은 의도하지 않은 그런 우연적인 발견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의학계에서는 이런 것들을 다 검토를 해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특히 미국 FDA 같은 경우는 굉장히 꼼꼼합니다. 지금까지 그 발표 자료들은 이제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우리의 입장에서 아무래도 우리가 잘한 것만 이제 도드라지게 보여주기위해서 발표를 한 것이고요. 이거를 이제 아주 꼼꼼하게 세밀하게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입장이 미국 FDA라고 보시면 되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이 과정이 왜 이렇게 됐는지를 정확히 봐야 되는데 이제 아데노바이러스 벡터 백신 자체가 약간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데노바이러스 목감기 바이러스에 노출되셨던 분들은 여기에 대한 면역 항체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분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 전달해 보던 그 전달체를 우리 면역체계가 공격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면역체가 유전자 우리 몸에 들어오지 못하고 중간에 더 없어져 버리는 거죠. 이렇게 되면 효과가 상당히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첫 번째 고용량을 받았던 분, 표준용량을 받았던 분은 두 번째 그 항체가 생겨서 아마 효과가 반감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용량을 작게 주고 그다음에 표준용량을 주니까 효과가 오히려 더 좋았더라 이렇게 새롭게 발견한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아데노바이러스 중에서도 사람에게 거의 없는 침팬지에서 유행하는 아데노바이러스를
벡터로 사용한 거예요. 유중 전달체로요. 그래서 침팬지랑 사람이랑 교류가 없을 테니까. 그래서 예. 아마 제약회사도 상당히 이제 연구를 했던 거죠. 우리에게 더 사용했을 때도 문제가 없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아마 이 결과는 또 다시 아마 임상 연구를 또 해야 된다. 아마 FDA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예, 예. 조금 더 지연이 될 수가 있고 아마 기존의 데이터들 다시 좀 정리해가지고 평가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되면은 아마 지연이 좀 돼서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 지연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정부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내년 한 2월부터 이제 공급을 시작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좀 늦어질 수가 있겠네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미국 FDA 입장이고요. 제가 네. 아까 전에 한국 FDA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식약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식약처는 미국 FDA 입장을 따를 필요는 없죠. 근데 물론 우리나라 식약처도 아스트라제네카 회사에서 연구 결과들을 모두 받아야 됩니다. 받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는 또 다르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동양인이고 아까 말씀드린 아데노바이러스의 노출도 다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국가마다 인종마다 아데노바이러스 목감기 바이러스의 노출 정도가 좀 다르다는 연구도 있거든요. 바이러스의 노출 정도가 인종이나 뭐 이런 마다 다를 수 있다. 예, 그렇죠. 어느 나라는 이제 감기에 잘 걸리셔서 바이러스 많이 노출되신 분도 있고 어느 나라는 감기 안 걸려서 노출이 안 된 경우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제 아시아인들, 한국인에는 또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지 또 모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백신의 효과는 지금까지 뭐 95%, 뭐 70% 나오는데 이거는 주로 연구했던 그 대상 모델을 가지고 한 것이고요. 실제로 우리가 진짜 우리 현장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70%가 될지 60%가 될지 그건 모르고요. 그래서 미국 FDA 미국에서 파우치 박사가 얘기했던 게 50%만 돼도 우리가 어느 정도 수용하겠다 이렇게 얘기 나온 게 50%만 돼도 네, 백신을 맞은 분들의 반만 방어해도 어느 정도 우리가 기대했던 효과라고 그럼 두 사람 중에 인정해주겠다. 한 이렇게 명은 합니다. 백신을 맞아도 효과가 없다는 얘기인데 그래도 괜찮다. 이게 집단 면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백신을 이렇게 50%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 인구의 절반이 면역력을 갖고 있으면은 한 분이 이제 방어를 해주는 거예요. 뒤에 있는 분은 그 백신을 맞았던 분으로 해서 보호되는 효과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백신이 나왔을 때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많은 분들이 접종을 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는 이유가 국가에서는 미국이나 뭐 일본 같은 경우는 국가가 부작용 생기면 책임지겠다 이런 선언까지 예. 하지 않습니까? 예, 예. 이렇게까지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백신을 많은 분들에게 접종시켜가지고 집단 면역 지금 집단 면역 얘기가 지금 최근에 몇 번 들으셨을 건데 집단 면역을 획득할 목표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50% 이상만 되면은 우리가 어느 정도 목표한 기준이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했던 거고요. 지금 모더나나 이제 화이자는 굉장히 좋게 보고를 했는데 그건 모델인 경우고 실제 현장은 또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하나 궁금한 것은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제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해서 미국 FDA가 승인을 안 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그래도 승인할 수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할 수 있는 거죠. 한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만약 했다고 치면 미국 FDA보다 먼저 했다. FDA는 안 하고 있어요, 미국은. 그래도 맞는 사람이 나올까요? 한국 사람 중에서? 그렇죠. 그게 신뢰성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국 FDA가 미국 FDA 먼저 우리가 승인을 했다고 해서 네. 우리가 접종이 쉽게 시작되기는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네. 아마 그 미국 FDA를 다들 기다리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공신력이 높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실제로 이제 한국 FDA에서 승인했던 제품들이 미국 FDA에 통과하지 못한 것도 있어요. 거꾸로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한국 FDA가 이런 전 세계적인 입장에서는 아마 굉장히 신중한 접근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 보면은 조금 이제 가정이긴 하는데 미국 FDA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도입하기로 한 아스트라제네카 승인을 안 하고 있는데 우리는 승인해서 자 먼저 맞읍시다 했고요. 다른 또 화이자나 모더나는 아직 계약도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백신 확보가 제대로 안 된 채로 겨울과 내년을 맞게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이제 의료계에서 비판 같은 게 좀 없습니까? 예, 백신 확보가 잘 됐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사실 이제 예산을 보면 제일 정확히 알 수가 있는데요. 네. 지금 이제 백신 확보 올해 예산이 한 1,800억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 돈으로 이제 백신을 구입할 수 없는 거는 명확한 사실이죠. 그러니까 올해 12월 31일까지는 아마 백신을 우리가 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 예산상의 문제가 있고요. 예. 그리고 내년도 예산이 한 1조 3천억 정도로 배정이 되어 있는데 제가 이 예산이 언제 집행되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아마 구입하시는 분 입장에서 어느 정도 충분한 예산이 있어야지 우리가 백신을 확보할 수 있고 계약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 예산은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문재인 대통령께서 아마 더 추가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확보하라 이렇게 하셔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사실 이제 백신 가격들이 좀 약간 차이가 나는데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가지는 아스트라제네카는 굉장히 저렴한 백신에 들어가거든요. 한 4,000원 정도대인데 화이자나 이제 모더나 같은 경우는 2만 원에서 4만 원 정도로 약간 비싼 백신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근데 사실 이제 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이제 저소득 국가들을 위해서
아스트라제네카가 특별하게 공급한 것이고요. 국제적인 기준에 보면 이제 얀센 같은 경우 $10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이 가격을 보시면은 보통 1만 원에서 2, 3만 원 정도 되는 게 아마 국제적인 그 기준일 것 같아요. 좀 싼 게 안 좋은 거 아닙니까 혹시? 가격과 품질이 비례하는 건 아닌지. 글쎄, 그거는 그것까지 모르는데 아마 개발비랑 이제 이 백신 가격이 비싸다고 해서 이 제약회사가 모두 이득을 얻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네. 개발 연구비가 있기 때문에 아마 회수하는데도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 코로나 백신이 안 나왔던 이유 중에 하나도 개발비에 비해서 회수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안 나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20, 30불 정도 되는 게 아마 저희 우리나라 정도 수준에는 적당한 가격인가 생각이 들고 그러려면 예산을 충분히 좀 확보할 필요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백신은 사는데 백신이 그냥 날라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나서 또 운반을 해야 되거든요. 각 의료기관에. 2만 개 되는 의료기관에 운반하는 운반 비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접종하는 비용도 있고 이번에 독감 백신처럼 접종한 다음에 이상 반응이 발생될 수도 있거든요. 여기도 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마 백신 예산만 딸랑 가지고 있으면은 이동 비용 또 너무 깎다 보면 이번에 상업 노출 사고처럼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니까 저희 의료계에서 가장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산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사실 의료계로 직접 들어가는 예산은 그렇게 많지가 않고 좀 약간 아끼는 경향이 있어요. 특히 이번에 뭐 코로나19 이 겨울 유행 때 병실도 충분히 좀 확보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그 공직에 계신 분들이 병상이 남거나 이러면 좀 이게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나 봐요. 그래서 네. 아끼시더라고요. 그래서 병상을 확보할 때 되게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우려점이 있긴 하지만 여하튼 해외 제약사들의 백신과 치료제 상황은 이제 진척이 있어 보이는데 우리 기업들은 좀 아직 요원해 보여요. 글쎄, 아마 방식이 다 다를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여러 군데서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아까 한국에 코로나 특수가 있을 수 있는 가장 이유가 어쨌건 한국과 중국, 대만 같은 데들이 지금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서는 코로나가 잘 그나마 통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죠. 네. 소위 봉쇄라는 극단적인 정책을 안 취하고도 지금 일상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이 잘 유지되는 게 이제 시간을 벌어줬고 그 시간 벌어진 안에서 백신이든 치료제든이 이제 기를 저희가 이제 취사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있다는 게 이제 다행스럽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첫 번째 하고 있고요. 네. 거꾸로 이제 제가 이제 증시를 바라보는 입장에서 투자자 입장에서 내년도에 있을 이제 악재들 어떤 것이 예상이 될 거야에 네. 보면은 백신의 일단 그 첫 번째 그런 임상 실험을 통과한 이러한 그 기대감, 높은 그러한 그 효능 이런 것들 때문에 주시장이 한번 올랐었다면 이제 실제로 백신이 접종이 잘 되는지 여부 그다음에 그것들로 인해 갖고 확실히 그 확진자 수가 줄어드는지 여부가 내년도에 나타나야 될 겁니다. 이제 네. 그거는 이제 또 다른 이슈가 될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아까 박사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mRNA 방식으로 최초로 지금 백신이 나온 것들은 그 소위 보관 방식, 그다음에 실제로 접종하는 데에서도 일반적인 그 독감 백신하고 비교해서 상당히 어려운 고난이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본다면 그 소위 화이자나 모더나의 방식이 기존에 저희가 독감 백신 맞듯이 손쉽게 맞기는 좀 어려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사람들이 알게 되면 투자자들이 본격적으로 알고 생각보다 이것이 잘 확산이 안 된다고 걱정한다면 그게 하나의 이제 악재가 될 수 네. 있을 것 같고요. 첫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 사실은 이제 설사 그것이 잘 된다 하더라도 안 맞으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도 백신을 안 이번에 맞겠다? 독감에 뭐 이슈가 있다고 그러니까 예. 뭐한 꽤 많은 양을 폐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지금 이게 우리나라만의 이슈가 아니라 미국이나 유럽도 독감이 설사 공짜로 맞게 해준다 하더라도 이번에 코로나 백신 맞힌다 해도 안 맞겠다는 사람들이 적어도 3분의 1, 어떨 땐 전반까지도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그럼 접종을 사람들이 기꺼이 나와서 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것들의 이슈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재미있는 논의가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지난주부터 나오는 얘기가 아이디어가 뭐냐면 추가 부양책을 할 때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백신을 백신. 그러니까 기꺼이 맞는 그런 사람들한테 지원을 하자. 백신 그러니까 안 이걸 맞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아, 그렇죠. 그 연결하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전제는 이제 예. 백신이 안전하다는 전제겠죠. 예. 그렇게 하면은 사실은 그 백신에 대한 불만으로 그 안티 백신 하는 운동하는 분들도 꽤 많으시거든요. 그래요? 21세기인데도.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본다면은 이거를 경제 지원책하고 연동하는 그러한 네. 정책적인 그러한 그 운영의 묘 이런 것들을 한번 대한민국에서도 한번 논의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백신
이 치료제나 이런 관련해서 한 가지만 좀 궁금한 게 지금 우리나라는 치료제 개발이 먼저 되고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네네. 특히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네네네. 근데 셀트리온에 대해서 외국에서는 우리 JP모간 같은 데서 굉장히 안 좋게 보고서를 냈잖아요. 네네.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뭐 기본적으로 지금 바이오 기업들과 관련해서는 그 이제 특정 그 약품이나 그러한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는 그것만으로 절대 주가를 다 설명할 수 있느냐 그런 이슈는 좀 다 논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그런 것들을 다 반영해서 주가가 많이 올랐으면 그걸 개발할 수 있는지 여부를 떠나서 사실은 주가는 언제든지 빠질 수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JP모건이 월요일 날 그 테슬라를 비싸다고 팔자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테슬라에 대해서도. 네, 테슬라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회사가 그 기본적으로 좋으냐 나쁘냐의 그런 이슈라기보다는 비싸냐 싸냐의 이슈가 더 지금 주가 측면에서는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상황 잠시 짚어볼게요. 오늘 발표된 확진자 수가 689명. 3차 유행 이후 최다를 기록했는데 지금 뭐 거리 두기도 강화하고 그런데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어요. 이게 코로나19 바이러스도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의 한 종류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원래 겨울철에 많이 유행하는 바이러스의 종류입니다. 그래서 한 12월에서 1월까지 굉장히 많이 유행하다가 2, 3월 되면서 점점 감소하거든요. 아마 예년 데이터들을 보면 다른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시면은 아마 12월 말부터 정점을 찍거나 1월 초쯤에 정점을 찍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한 3개월 정도의 그 계절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 계절성에 우리가 아마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의 한계를 좀 보이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아마 지금 최정점이 아니라 지금 아마 올라가고 있는 중간 단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올라가는 중간 단계일 수 그래서 있다. 아마 2, 3주 뒤면은 이제 정점이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예. 기온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도가 떨어질수록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굉장히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까지는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2.5단계나 3단계 이 거리두기 단계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사실 단계 가지고 굉장히 많이 논란이 있는데요. 예. 사실 단계의 목적을 이제 먼저 생각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많은 분들이 밀집하지 말자. 모이는 걸 좀 줄이자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모이는 걸 줄여서 예상하지 못하시는 분들의 전파를 막자는 것인데 단계 가지고 2.5단계가 중요하다. 3단계 자기 논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번에 3단계로 오늘 좀 올릴 가능성이 있는 뭐 3단계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올려서 따르지 않으시면 아무 문제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지금 2.5단계 올렸는데 뭐 이동량 계속 늘어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마 시청자분들 이번 주 중에 모임 한 번씩 가주셨으면은 좀 약간 반성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적인 모임, 공적인 모임은 어쩔 수가 없겠지만 사적인 모임을 이번 주에 가지시면은 좀 곤란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런 모임들 계속 빈번하게 있다. 이러면은 뭐 8시 59분까지 괜찮고 9시부터 딱 위험하다. 이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임의 그 단계의 취지를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 취지가 아직 공감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지금 너무 오랜 시간 지쳤던 거죠. 지쳤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 계절성의 효과도 있으니까 지금 상황이 좀 좋지 않고요. 그래서 지금 문제는 이제 아까 방금 말씀드린 병실이 좀 여유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좀 심각한 상태고 수도권 지역은 좀 특단의 조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병실 부족 때문에 서울의료원 중심으로 해서 컨테이너 임시 병상을 마련한다는데 날도 추워지고 굉장히 열악할 것 아닙니까? 예, 사실 그게 좀 안타까운 일인데요. 지금 뭐 안 되면 이제 체육관이나 이런 특수 시설이라든지 뭐 컨벤션 센터 같은 거, 뭐 중국에서도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좀 마련할 필요도 있고 지금 아마 정부 당국에서는 일정 병원을 하나 다 비워서 지금 대구 상황 때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대구에 민간 병원 하나가 희생을 하셔가지고 그 병원에다가 모든 한 병원 전체를 코로나19 환자로 다 채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환 환자도 그럼 더 많이 받을 수가 있겠죠. 전체 병원을 코로나19 환자로 만들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조치를 아마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그럴 때 우리가 정부나 이런 데서 충분하게 좀 보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보상이 항상 문제입니다. 지금 대구 때도 보상이 지원되면서 상당히 말이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는 좀 먼저 선제적으로 그런 때 예산을 좀 집행을 해가지고 선제적인 대응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이럴 때 좀 많이 신뢰가 있고 우리 국민들이 좀 모이셔야 되는데 지금 갈등이 좀 많아가지고 이게 잘 모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럴 때 그러니까 모이라는 게 물리적으로 모이라는 게 아니라 마음을 모아서 단결한 마음으로 이 상황을 지금 극복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약간 좀 갈등이 여기저기 좀 많거든요. 약간 흩어져 있는 것 같아서 그게 또 좀 약간 지금 어려운 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코로나19 상황이 이제 당분간은 좀 계속 심각해질 것 같은데 이게 무색하게 우리 증시는 정말 유례없는 지금 호황을 보이고 있어요. 뭐 연말 연초 뭐 앞으로 좀 증시 흐름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이제 사실은 강세론자 중에 하나였지만 이제 너무 이제 속도가 빠르다라는 이제 걱정은 조금 있고요. 이제 그게 이제 첫 번째고, 근데 다만 이제
다행스럽다게 생각하는 거는 미국 주도의 장에서 이제는 아시아 쪽으로 신흥국, 특히 아시아의 장으로 이제 오는 새로운 10년이 좀 시작되는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미국에 지금 투자를 많이 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은 좀 진짜 조심할 타이밍으로 가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그럴 때 아마 미국이 충격을 받게 되면 아마 동시에 글로벌리 이제 일종의 이제 단기 조정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아마 이제 디커플링이 되면서 이제 한국을 비롯한 중국, 뭐 대만들은 좀 더 좋아지는 이런 모습을 저는 그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정확히 2000년도에 2002년부터 2000년부터 2007년 동안 있었던 그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그 방향성을 좀 머릿속에 똑같지는 않겠지만 그런 시나리오를 가지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고 최근에 너무 지금 그 사이에 못 투자하셔갖고 이렇게 안절부절하시는 분들은 예. 조금은 한번 참아 보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동훈 내과 전문의, 송재경 흥국증권 리서치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